안녕하세요. 주간부부입니다. 오늘의 여행지는 누군가에게는 닭갈비의 도시, 누군가에게는 막국수의 도시로만 기억되기도 하지만 다양한 매력들을 가지고 있고 지금도 끊임없이 새로운 매력들을 채워나가고 있는 국내 최고의 관광지 중에 하나인 춘천입니다. 오늘의 영상에서는 춘천에서 가볼 만한 곳 6곳과 맛집 6곳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께 전달해 드릴 예정이니까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행지는 2021년 10월 8일 개장한 현재 춘천에서 가장 핫한 여행지인 춘천 사막산 호수 케이블카입니다. 10월 개장 이후 핫한 인기로 인해 오픈 시간 전부터 긴 대기줄이 있을 만큼 엄청난 인기를 자랑하는 곳인데요. 춘천 사막산 호수 케이블카는 출발지인 삼천동에서 의암호를 가로질러 사막산을 연결하는 총 3.61km 길이의 국내 최장 케이블카입니다. 케이블카는 바닥이 보이지 않는 일반 캐빈과 바닥이 유리로 된 크리스탈 캐빈이 있는데요. 각각의 왕복 요금은 23,000원과 28,000원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방문한 날은 날씨가 안 좋고 안개가 심해서 주변 경치를 즐기기에는 부족해 보여서 저희는 고민 끝에 케이블카를 결국 타진 않았는데요. 근무하시는 분께 원래 안개가 자주 끼는지 여쭤봤을 때 춘천 사막산 호수 케이블카는 위치가 삼면이 둘러싸인 분지 지형에다 호수를 가로지르다 보니 안개가 끼는 날이 일주일에 4일에서 5일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안개가 끼다가도 오후로 넘어가면 안개가 사라지기도 하고 안개 낀 풍경 자체도 멋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신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타러 가신 날 안개가 끼지 않았다면 상당히 운이 좋은 날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막산 호수 케이블카를 타기 위한 의암호 정차장에는 탑승을 기다리시는 게 지루하지 않도록 1층에는 카페, 편의점 등이 있고 2층에는 춘천 특산품을 구매할 수 있는 키오스크 기계, 기념품 샵, 닭갈비집 등도 마련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여행지는 춘천을 호반의 도시로 만든 의암호에서 연인과 가족과 함께 카누를 즐길 수 있는 춘천 중도물레길입니다. 춘천 중도물레길은 2015년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됐던 곳이기도 한데요. 카누 선착장에서 출발해 중도 유원지와 무인도 자연생태숲길을 돌아서 오는 코스로 되어 있는데요. 교육을 포함해 카누를 타는 것까지 대략 1시간 정도가 소요되고 가격은 성인 2인에 2만원입니다. 평소 액티비티를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정말 매력적인 여행지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호수 위에서 직접 노를 저어가며 연인, 가족과 대화도 나눠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누군가 한 명이 노를 열심히 젓지 않으면 웃으면서 탔다가 싸우면서 내리는 경우도 많다고 하니까 서로 배려하면서 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여행지는 소양강 스카이워크입니다. 북한강위로 시원하게 뻗은 소양강 스카이워크는 전체 길이가 174m, 그중 바닥이 투명 강화유리로 된 구간이 무려 156m에 이르는 곳인데요. 입장료는 2,000원인데 춘천사랑 상품권 2,000원권을 주시기 때문에 돌려줍니다. 거의 무료로 둘러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춘천사랑 상품권은 편의점 등 식당 등에서도 자유롭게 쓰실 수 있기 때문에 이곳을 먼저 방문하신 이후에 식사하러 가시면 상품권을 쓰시기에도 좋을 겁니다. 스카이워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유리보호를 위해 덧신을 신어주시고요. 투명 바닥으로 된 스카이워크와 주변 경치를 감상하시면 되는데 스카이워크 끝부분에는 원형 광장과 날개처럼 뻗은 전망대를 설치해서 풍경을 감상하기 좋도록 돼 있고 일명 쏘가리상이라고 불리는 조각상이 있어서 인증샷 한 장 남기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양강 스카이워크 바로 옆에는 소양강 처녀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풍채가 좋으신 누님의 모습에 놀라실 수도 있는데 그 옆으로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소양강 처녀 노래도 한번 따라 부르시면 춘천 여행이 좀 더 즐거워지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번째 여행지는 애니메이션 박물관입니다. 춘천의 애니메이션 박물관은 한국에서 유일한 애니메이션 박물관인데요. 큰 기대 없이 방문했다가 가장 만족하고 나온 곳입니다. 입장권은 5,000원인데 애니메이션 박물관과 로봇 박물관을 함께 둘러볼 수 있는 입장권이고요. 가격이 비싸다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볼거리도 많고 체험해볼 수 있는 것들도 많아서 저희는 상당히 가성비 좋은 곳이다 라고 얘기했던 곳입니다. 우선 애니메이션 박물관은 애니메이션의 역사와 관련된 다양한 볼거리들이 마련되어 있고요. 부모님들의 세대부터 아이들 세대까지의 다양한 캐릭터들이 곳곳에 자리하고 있어서
남녀노소 누구나 인증샷을 남기고 싶을 만한 포인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이 마련되어 있었는데요. 누르는 대로 튀어나오는 블럭은 손바닥도 찍어보고 몸도 찍어보고 하면서 아이들이나 어른들 누구나 즐겁게 즐길 수 있었고요. 내 얼굴을 찍으면 내 얼굴이 캐릭터의 얼굴이 돼서 완성이 되는 영상이라든지 만화 더빙을 직접 해볼 수 있는 더빙 녹음실도 상당히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라바 전용관에는 라바를 직접 그려볼 수도 있고 또 내 그림을 전시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모두 다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애니메이션 박물관도 다채로운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좋았는데 그 옆 로봇 박물관까지도 다양한 체험들로 채워져 있어서 더 만족스러웠습니다. 직접 로봇을 조종해서 축구를 해본다든지 하는 다양한 체험들이 마련되어 있어서 남녀노소 누구나 정말 만족하면서 즐길 수 있는 여행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다섯 번째 여행지는 KTNG 상상마당 춘천아트센터입니다. 이곳은 의암호 수변에 위치한 복합문화 공간인데요. 저희가 이곳을 방문하게 된 이유는 바로 송중기 씨가 나왔던 빈센조의 열혈 팬인 와이프가 송중기 씨와 전여빈 씨의 키스씬의 장소였던 이곳을 꼭 와보고 싶다고 해서인데요. 드라마에서 아름다운 키스씬의 배경이 될 만큼 KTNG 상상마당은 아름답게 만들어져 있는데요. 1층에 위치한 댄싱 카페인 카페는 의암호의 풍경을 감상하면서 커피 한잔 하시기에 좋은 곳이고요. 아기자기한 소품들을 판매하는 디자인 스퀘어도 둘러보기에 좋았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 전시 등이 열리고 있지 않아 아쉽긴 하지만 내부에 공연장, 라이브 스튜디오, 갤러리 등도 있어서 코로나 이후에 방문하시면 다양한 볼거리들로 가득 채워진 상당히 매력적인 공간일 거라는 생각입니다. 여섯 번째 여행지는 세계주류마켓입니다. 이곳을 여행지로 구분하는 게 맞나 싶긴 하지만 조금이라도 주류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는 그 어떤 곳보다 매력적인 여행지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곳입니다. 이곳은 2019년 국내 최초로 오픈한 창고형 와인샵인데요. 초대형 매장 안에 세계 각국의 와인뿐 아니라 위스키, 사케, 맥주, 심지어 소주와 막걸리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는 모든 주류가 판매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저렴한 것부터 최상위 제품까지 다양하게 판매 중이고 추천 상품들과 그에 대한 설명들까지 돼 있어서 구경하면서 쇼핑하시는 재미가 쏠쏠하실 겁니다. 그리고 주류뿐 아니라 그에 어울리는 음식들까지도 함께 있어서 주류 관련 원스톱 쇼핑이 가능한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격 또한 술을 좋아하는 친구가 춘천에 가서 이곳을 안 들린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했을 만큼 괜찮은 곳이니까 꼭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춘천에서 방문해 볼 만한 맛집들입니다. 춘천하면 닭갈비니까 닭갈비집 두 군데부터 먼저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토담 숯불 닭갈비입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철판에서 요리하는 닭갈비만 드셔보신 분은 없으시겠죠? 춘천에 오셨으면 숯불에 구운 닭갈비는 꼭 한번 맛보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는 토담 숯불 닭갈비를 좋아합니다. 숯불 닭갈비는 고기가 익어가는 소리부터가 매력적인데요. 쉽게 탈 수 있기 때문에 자주자주 뒤집어가면서 구워주시면 됩니다. 고기의 맛은 수차례 방문했지만 항상 만족스러울 만큼 아주 훌륭하고요. 2인 세트를 시키시면 간장 닭갈비와 소금 닭갈비, 그리고 막국수와 더덕구이까지 함께 나오는데 고기 양이 조금 부족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고기를 추가하시거나 배를 좀 남겨두셨다가 나중에 소개해드릴 감자밭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 디저트로 드시러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맛있어. 숯불 닭갈비를 먹었는데 철판 닭갈비를 빼먹을 순 없겠죠. 철판 닭갈비 하면 떠오르는 통나무집 닭갈비를 방문해 봤습니다. 통나무집 닭갈비는 1, 2, 3호점이 있는데요. 1호점과 3호점은 철판 닭갈비를 하는 곳이고 2호점은 숯불 닭갈비를 하는 곳입니다. 2호점과 3호점은 토담 숯불 닭갈비 맞은편 쪽에 있고 1호점은 약간 떨어져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저희는 1호점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철판 닭갈비 하면 떠오르는 정석적인 맛 그대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명한 집답게 닭 자체의 질이 좋아서 그런지 육질이나 고기의 맛이 아주 훌륭했습니다. 저희는 눈꽃치즈와 우동사리도 추가하고 볶음밥까지 볶아 먹은 이후에
막국수까지 시켜 먹었는데요. 배가 불러도 계속 들어갈 만큼 모든 음식들이 아주 훌륭했습니다. 이제 닭갈비를 먹었으니 막국수집도 한번 방문해 봐야겠죠? 저희가 방문한 곳은 여우고개 막국수입니다. 저희가 예전에 올린 강원도 막국수집 소개 영상을 많은 분들이 봐주셨는데요. 여우고개 막국수는 그때도 소개해드렸던 집입니다. 춘천 출신 친구가 영서식 막국수의 전통을 그대로 지키고 있는 것은 여우고개밖에 없다고 늘 얘기하고 큰 자부심을 가지고 얘기하는 집인데요. 깨끗하게 도정한 하얀색 메밀면에 슴슴한 맛의 육수까지 전통 막국수를 경험해보고 싶은 분들께 추천하고 싶은 집입니다. 다만 슴슴한 맛의 막국수를 그리 선호하지 않으시는 분들께는 잘 맞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강원도까지 오셨으니 감자전도 하나 같이 곁들여 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찬바람이 부는 계절에 춘천을 방문하셨다면 추천드리고 싶은 집입니다. 바로 콩물 옹심이 칼국수인데요. 춘천 출신 친구의 추천으로 방문한 곳인데 이런 골목길에 식당이 있어? 하면서 큰 기대를 안 하고 문을 열었는데 북적거리는 식당을 보고 여기 분명 맛집이 맞구나 라고 생각한 곳입니다. 식사가 나오기 전에 나오는 보리밥 역시 별미였고요. 칼국수면과 옹심이에 열무김치와 무생채를 얹어서 걸쭉한 국물과 함께 들이키시면 완벽한 조합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저희는 옹심이 감자전도 함께 시켜서 먹었는데요.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일반적인 감자전과 달리 밀도가 상당히 높고 쫀득한 감자전인데다가 크기도 커서 감자전만으로도 배가 너무 불러지니까 두 분이서 가셨다면 옹심이 칼국수 하나에 감자전을 드시던지 옹심이 칼국수 두 개만 드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이제 춘천에서 너무나 유명해진 감자밭입니다. 감자와 똑같이 생긴 감자빵으로 유명한 곳인데요. 로즈 감자로 만든 속은 포슬포슬한 식감이고 겉은 아주 쫀득쫀득한 떡과 같은 식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 감자빵 외에 치즈 감자빵과 카레 감자빵도 판매 중이고 음료는 시그니처 음료인 허리테 라떼와 감자 라떼가 유명한데요. 둘 다 재료들의 맛이 진하게 느껴져서 상당히 맛있었습니다. 감자밭은 앞서 소개해드렸던 닭갈비집들과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으니까 식사 후에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곳은 빵을 좋아하시고 평일에 춘천을 방문하신다면 꼭 방문해 보시면 좋을 유동부 치아바타입니다. 평일에 오후 3시부터 6시까지만 운영을 하셔서 주말에 간 저희는 문 닫힌 가게만 보고 왔는데요. 건강빵으로 정말 유명한 곳이라서 혹시 평일에 방문하시는 분들은 한번 가보시길 추천드리고 네이버에서 주문하셔서 드실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춘천에서 가볼 만한 곳 6곳과 맛집 6곳을 둘러봤는데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춘천은 제가 보여드리지 못한 더욱 많은 매력이 넘쳐나는 도시니까 꼭 한번 방문하셔서 좋은 추억들 많이 만들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 영상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